지금 보여준 숫자만으로 이 두 선수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보여준 게 별로 없어요. 그럼요, 많은 시청자분들도 아직까지 이름이 익숙한 선수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자신들의 이름 알리기에는 위너스 리그보다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기회를 잡고 네, 여기서 김상욱의 뭐 연속킬이 나오느냐, 그리고 이호준이라는 이름을 알리느냐, 이 기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선수. 김상욱 선수나 이호준 선수나 자신에게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너스 리그입니다. 그 기회 누가 잡을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다음 코너스입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온게임넷 스파키즈 차봉 김상욱 선수의 진영입니다. 두 번째 승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1시입니다. 저그 여기서 테란 진영 1수의 테란 이호준 선수입니다. 9시에서 파란색으로 경기 준비를 하고 있는 이호준 선수. 네, 현재 프로리그에서 2승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정정현 선수 테란한테 1승을 거뒀던 게 이번 0809 시즌에 유일한 승리인데, 결국 이호준 선수 입장에서는 뭐 신이승 선수라는 그 메카닉도 잘하고 이런 전략적인 플레이를 쓰는 테란 카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선수를 제쳐두고 이호준 선수가 나왔다는 것만큼 이호준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연습실에서 상당히 많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실력들을 여기서 충분히 보여주기만 한다고 한다면, 이거 뭐 박상우 선수 오늘 1승 이상 해줘야 되는데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후에 신이승 선수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할 때, 이렇게 이호준 선수가 한 번씩 이렇게 해준다고 한다면 더더욱 선수 기용의 폭이 넓어지고 그만큼 상대 선수로들 하여금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주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이호준 선수가 아웃이 된다면 남은 네. 3개의 맵을 고려해볼 때 이스트로에서 나올 선수가 거의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경기를 지게 되면 이스트로 팀은 이게 가능성이 거의 퍼센테이지가 엄청나게 낮아지는 거죠. 이번 네. 경기는 곧 팀의 패배와 직결할 만큼 분위기가 암울해집니다. 그런데 이호준이라는 카드가 이번 경기를 이기게 되면 신추풍령은 소위 말하는 테란 맵이에요. 그렇죠. 딱 이 신추풍령까지 이호준 선수가 기세를 이어나가야지만 전략적인 승부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김상우 선수에게 무너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다시 연패 분위기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스로가 한 발짝 뒤 떨어진 채로 지금 경기를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편보다 앞서기 위해서라도, 특히나 이 다음 신추풍령을 뭔가 반전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호준이 반드시 김상우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한 겁니다. 네. 게임은 지지가 나오는 순간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불리한 경기라도 집중력을 잃게 되면은 그 경기, 유리했던 경기 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방금 전에 화면에 나온 신상문 선수, 아주 엄청난 테란이 지금 스파티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기세를 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마당 직접 건설하나요, 검은색에서? 네, 그리고 팀의 에이스, 서기수 신혜승 선수가 경기를 좀 긴장한 듯한 모습으로 또 지켜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럴 때 이호준 선수가 실력 발휘를 좀 해주긴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한 명 김상욱 선수만 잡아도 안 되고, 한 2킬 정도 해주면서, 지금 위너스 리그에서 자신감을 잃을 만한 분위기란 말이에요. 팀이 위너스 리그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하면서 4전 4패. 아, 네. 승리가 없는 팀이 유일하게 이스트로가 유일합니다. 네. 이럴 때 참 이호준이라는 신예가 의외성을 발휘해서 지금 온게임넷 스파키즈 자체의 흐름을 끊어줘야 됩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로가 지금 프로리그 통합 성적이 50승째를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 5개의 경기를 계속 내주면서 지금 위너스 현재 상황에서 51승째를 찍지 못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뭔가 이호준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지금 드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를 네. 만들었을까요? 잡을 수 있습니다. 자, 한 2방. 한번 지나가면서 옷깃만 스쳐도 슬쩍 나올 법한 공격인데, 이제 보디가드가 왔어요. 네, 4명이나 네, 6명을 불러왔습니다. 움찔하고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이호준 선수. 자, 김상욱 선수는 전 경기에도 그랬지만 드론으로 계속해서 위태위태한 순간을 계속해서 잘 넘어가고 있네요. 네, 그 안쪽으로 완전히 빠졌죠. 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5개의 저글링이 올 즈음에 4개의 마리만 있으면 컨트롤로 무난하게 막아내지 않습니까? 네. 굳이 벙커에 자원 낭비하지 않고 이런 식의 수비 좋습니다. 이호준 선수의 지난 경기에서 이호준 선수의 여러 가지가 글쎄요,
기본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증명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덜 나와서 아쉬워하는 팬 여러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자, 이호준 선수의 움직임을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저울링 나눠서 움직이는데요. 일단은 바이오닉으로 했습니다. 네. 6개째. 일단 수비 굉장히 좋죠. 네. SCB 잠시 나와야 할 때 나오고 빠져야 할 때 빠져주는 이런 식의 판단도 좋고요. 그래도 그 메딕이 나오기 전에 엇박자 레어 누르자마자 발업 누르고 한방 저글링이 좀 달린다거나 일단은 그런 식의 잠시 위험해질 수는 있지만 일단 이호준 선수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꾸준한 정찰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자, 여기서 바이오닉 더 생산합니다. 투베럭스에서 병력들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아카데미가 완성이 되지 않았고요. 자, SCB로 상대편 병력까지 파악합니다. 이호준. 김상욱 선수의 앞마당의 가스 타이밍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건 뮤탈리스크로 충분히 견제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이호준 선수는 거기에 걸맞게 일단 적으로 하여금 압박을 받고 거기에 또 수비 병력을 쓸 수 있는 그런 압박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타이밍이 갔을 때 김상욱 선수가 얼만큼 잘 대처를 하고 투자를 적게 하면서 뮤탈리스크로서 승부를 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자, 일단은 바이오닉 한번 모았습니다. 저글링 중에 잡아주고 진수할 타이밍 잡은 이호준 선수. 일단은 수비 타이밍 역시 괜찮죠. 성큰 2개면 무난하게 막아낼 수 있는 병력 수인 것을 언덕 위 오버로드로 파악을 하면서 저글링 항이는 본진 난입해서 상대방의 최종 테크 확인해주는 이러한 모습까지도 좋습니다. 전환기 안전 들어오면서 설마 그리고 잡네요. 잡고요. 적진에 홀로 들어가 SCB 한기를 잡아내는 이 용감한 저글링. 이제 입구 쪽 한 번만 수비하게 되면 괜찮은데 메딕 2기면 스팀 받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파이어벳이 없으면 좀 무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함정을 파고 있어요. 김상우 선수 저글링 양쪽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H5의 도착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호준 선수인데요. 파이어벳 2기 오면 욕심은 웬만도 하지만 일단은 스파이어 타이밍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하겠다라는 건가요? 일단 빠졌습니다. 또 5에서 나눠졌습니다. 갈 길을 다른 곳에. 이게 뭔가요? 3킬 저글링 하면 완전 아이고. 위험했네요. 와, 이건 이호준 선수. 전체적으로 오늘 이스트로가 글쎄요, 선수들이 일군 관리가 조금은 좀 아쉬운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앙지역에 저글링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요. 이번에 이호준 선수 맞이했죠? 자, 메딕이 어디 놀고 있나요? 예, 이제 합류를 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는 스파이어 타이밍도 받겠다. 안정적인 좀 이제 터렛 수비도 좀 필요하긴 필요한데요. 슬슬 김상우 선수의 흔들기가 시작이 될 텐데 지금 저글링 한기에 SCB가 2기 잡히고 3기째까지 잡힐 뻔했던 이호준 선수의 분위기를 볼 때 여기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3시 견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이어벳으로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충분히 재미를 못 받고 덥스 준비를 하고 있는 김상우 선수 위쪽으로 돌아갑니다. 일단 돌아가고 있습니다. 9개의 뮤탈입니다. 들어왔죠? 일단 한 번만 쏘고 상대편의 병력의 위치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뒤쪽 김상호. 일단 첫 번째 뮤탈의 공격 포인트가 잘못돼서 일단은 뮤탈의 피해만 받고 빠졌었는데요. 일단은 오히려 본진 지역이 방어가 좀 더 허술하니까 떨어져 있는 마린, 건물 짓는 SCB 차례차례 지금 노려야겠죠. 자, 나왔던 병력도 잡아주면서 일단 재미를 얻고 있는 김상호 선수. 그리고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고 이호준 선수 급하게 들어올 때 일단 병력들 건듭니다. 자, 욕심 부려서는 안 되겠고요. 김상우 선수는 뮤탈리스크의 컨트롤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시멀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바이오닉 병력들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본진과 앞마당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호준 선수. 자, 뮤탈리스크의 움직임 때문에 쉽사리 또 움직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린 메딕 수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약간은 좀 어중간한 수입니다. 가다가 뮤탈에게 계속 시간 끌리다 보면 결국 뮤탈과 저글링으로 막아낼 만도 한 수란 말이에요. 네, 괜히 무리해서 멀티를 치러가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지금은 좀 마음을 추스르면서 좀 더 자신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좀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병력 추가하는 모습도 괜찮고요. 좀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네. 자, 반면에 이제 김상우 선수는 자신의 그 움직임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글링들을 뒤쪽으로 돌려서 모아놓고 있고요. 뮤탈리스크로 상대편의 병력을 조금씩 잘라주면서 저글링이 이미 중앙지역으로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메딕이 너무 없습니다. 예, 지금 3기밖에 안 되는데 이거보다 한 2기 정도, 2기에서 3기 정도는 더 많아야 됩니다.
네, 일단은 정말 최소한 정말 두세 개가 있어야 될 만큼 메딕 수가 정말 부족하긴 한데요. 이렇게 시간이 끌리는 동안에 지금 러커가 나옵니다. 수비가 된다는 거고요. 지금까지의 경기력만 봐도 어느 선수가 긴장하고 있고 어느 선수가 안정적인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정말 김상욱 선수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데 이호준 선수의 경기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위축된 감이 확실히 좀 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사실 경험치가 별로 없는 두 명의 선수, 그 선수들에게는 바로 전 경기의 승리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 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상욱 선수 지난 경기에서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이호준 선수는 아직까지는 정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어빗 한 개 뭐 가는 건 좋은데 결국 아무람이 더 할 수 있습니다. 이호준 선수 입장에서는 물론 한 방 모아서 진출하는 것도 강력하겠지만 그만큼 김상욱 선수에게 시간을 주게 되면 나올 수 있는 적의 카드들이 너무 많아지는 게 단점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슬슬 그 마린메드 주병력과 피해 다니면서 모을 만큼만 모으면 돼요. 결국 테라는 기동성에서 저그보다 떨어집니다. 네, 그것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저그의 러커가 많이 모일 수 있을 때까지 지금 김상우 선수는 지금처럼만 하면 아주 좋은 겁니다. 네. 러커수 갖췄죠. 하이브 가고 있죠. 모든 게 무난하긴 한데 일단 건물 배치에도 뭔가 좀 잘못된 나머지 뭐 취소한 것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호준 선수 배슬 나올 때 컨트롤 한 방이 정말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조금 불안 요소가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침착함을 유지해야겠죠. 네. 자, 이 탑프로세스 현재에서 사실 허용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실수에 허용치라는 게 있을 텐데 이호준 선수가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하게 그 허용치를 넘나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자, 김상우 선수 계속해서 뮤탈리스크 현재 자워글링을 아래쪽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본진 지역에 다시 한번 뮤탈리스크가 난입할 수 있는 상황까지. 자, 배슬 한 기 추가되면 진출을 하겠는데 그 진출했을 때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싸우는 위치가 이호준 선수가 만족할 만한 위치를 찾기에는 굉장히 타워크로스 네. 중앙 지역이 넓습니다. 일단 3시 지역까지 가서 싸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간을 많이 끈단 말이에요. 지금 네. 테란 같은 경우는 뭐 마린 3부대, 메딕 뭐 한 6, 7기, 그리고 탱크, 배슬 뭐 이런 식으로 갖춰주는 게 최고의 한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그는 계속 시간 끌면서 러커를 뭐 부대 단위로 한 부대 이상 좀 모으게 되면요. 일단 탱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호준 선수가 한 방의 병력이 괴멸당할 만큼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자, 일단 러커는 뒤쪽으로 빠져나와 있고요. 저걸링들 아래쪽에 모여있는 상황에서 뒤를 덮칠 준비까지 하고 있는 김상우 선수 같은데요. 이럴 때 드랍십 한 방에 뭐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굳이 덮치러 가지 않아도 돼요. 3시까지 무조건 끌어당겨서 싸워야 됩니다. 자, 기다립니다. 끝까지 당기고 있습니다. 러커 너무 많이 준비하고 있는 김상우 선수. 반면에 이호준 선수는 글쎄요, 지금 이 나와있는 러커도 상대하기가 좀 약간 버거운 병력인데요. 언뜻 봐도 지금 럴커 한 부대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는 슬슬 왼쪽 다리 건너서 앞뒤로 지금 둘러쳐야 됩니다. 갑니다. 탱크. 탱크 하나 사라지는 소리. 그리고 기다립니다. 이미 하이브테크까지 거의 완성이 된 상황. 이호준. 이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데 이호준. 테라는 지금 보시듯이 추가 병력이 오지 못해요. 오다가도 이것을 끊어먹는 게 김상욱 선수가 노리는 점이고요. 일단은 그래도 이 상황에서 멀티 치러 가는 병력들은 상당히 좋은 플레이죠. 네. 자, 병력들 다시 한번 나눠서 내려옵니다. 소수 병력이지만 끊임없이 상대편을 압박할 수 있는 이호준. 자, 김상욱 선수 병력들을 집결시키는데요. 아래쪽으로 한번 이동합니다. 자, 저걸로 잡아주고 러커 맞았죠. 네, 디파일러 나올 때까지 다크섬 쳐지는 순간 이럴 때 앞마당 지역에 드랍십 한기 떨어진 거 아닌가요? 일단은 네, 적의 앞마당 지역 지금 드랍십 한 방으로 상대방 흔들면서 네. 이렇게 정면적 컨트롤 상대방 제대로 못하게 하는 플레이 좋아요. 자, 그 병력들 많지는 않지만 지금 이 병력을 휘두르 놓을 수 있을 만한 움직임 좁죠. 자, 좀 더 움직임 보여주겠습니다. 이호준. 자, 이러면서 본진 가야죠. 자, 갑니다. 그리고 네, 패스 야, 이거. 패스 찾았고 야, 이거 이거 다시 당황했어요. 왔어요. 자, 이호준. 자, 그리고 이 본진까지 이호준. 드론을 잡을 것이냐 디파일러 마운드 깰 것이냐 선택해야죠. 양자택일 해야죠. 아직까지 곤란해하고 있는데 저걸 위쪽으로 올라가서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 집중은 좀 덜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호준 선수. 자, 김상욱 선수 지금 박수! 이쪽 저쪽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자, 저도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김상욱 선수.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바이오리 병력 하지만 탱크를 놔두고 뒤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이호준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이럴 때 6시 멀티를 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고요. 네, 디파일러 없죠. 이럴 때 빨리 가서 6시 멀티 깨버리고 저그가 쓰리가스를 보유하게 되면요
앞마다 먹은 테란, 추가 멀티를 늦게 가더라도 테란이 충분히 싸움을 합니다. 왜냐? 사이언스 베슬의 힘이 있잖아요. 자, 나이스 커널 거의 다 뚫렸어. 거의 다 뚫렸어요. 지금 다 뚫렸는데. 또다시 본진에 지금 네, 드랍이 떨어져서 이런 네. 식으로 네, 꾸준히 괴롭혀 주게 되면요. 저그는 야, 테란의 드랍시 한기 분량 때문에 이게 아주 난리가 났네요. 그렇죠. 동시에 6시까지 같이 들어갔습니다. 커널이 뚫리는 바람 좀 힘들어졌고요. 일단은 스파이어. 자, 이러면서 이호준 선수 멀티 하나만 더 가져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멀티 확보 12시에 한번 시도하고 있습니다. 드랍시 병력 나와서 네, 이번엔 침착합니다. 저글링 2개 잡자마자 디파일러 마운드. 잡고 디파일러만 되나요? 자, 병력 얼마 없는데요. 신경 못 써줬네요. 하지만 주병력을 움직여지기 위한 움직임이니까 정신없이 병력들 나올 때마다 보내네요. 네, 6시 역시 일단은 뭐 3시 지역, 3시 나이더스 커널 파견에 성공했습니다. 이호준 선수. 자. 그리고 병력들 일단 그 근처까지 갔고 추가 병력 또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호준 선수. 그래서 12시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3시 가는 척 하면서 다시 6시 지역 멀티 한번 견제를 해줘도 굉장히 좋고요. 이러면서 또 본진 쪽으로 드랍십. 네, 말이 무섭게 지금 드랍십이 가죠. 자, 보고 있는 가운데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호준 선수 이 드랍십이 활약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쪽에 보이나요? 네. 아! 네, 이번엔 쉽사리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다음에 이거 정말 너무나 큰 실수죠. 그렇죠. 이런 압도적인 움직임. 이거 좋습니다, 마인. 뭔가요? 마인? 안쪽! 이야. 네, 이 정도면 그래도 러커 2개가 핵심적인 위치까지는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애매하게 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호준 집중해야 돼요. 지금 럴코. 이호준, 러커인데 러커. 네, 지금 그래도 심각한 피해를 못 주고 있어요. 6시 멀티도 네, 지금 꾸준히 견제하고 똑같아요, 있긴 6시. 하지만 네, 계속해서 피해를 주다가 조금씩 아쉬움이 남는 공격만 하고 있어서 일단 오히려 김상욱 선수가 이 정도 상황이라면 네, 경기를 지금까지 경기력으로 감안할 때 김상욱 선수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러커 각각 13킬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14킬, 13킬 정도를 하면서 김상욱 선수가 병력 활용. 이것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병력들의 이동. 자, 이호준 선수는 어차피 12시 지역에 멀티를 가져가게 되면 다리 지역 앞쪽에다가 벙커 3개 정도, 그리고 네. 자, 그냥 이동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뭐 벌처로 멀티 견제하러 가는 길을 확실하게 잘 막아뒀고요. 네, 지금 이제는 디파일러의 플레이그가 나와야 됩니다. 플레이그로 마린 메딕에게 써주면서 아직은 울트라 리스크를 갈만한 자원을 보유한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패스. 아슬아슬 여기서 뒤쪽으로 이동경, 나오는데 이동경. 패스 하나 떠주고. 네, 멀티가 본체 포함해서 4개가 있긴 하지만 네, 그렇죠. 플레이그 등으로 재미를 보고 드론 등이 중간에 잡혔었기 때문에 이제 슬슬 막아주면서 한 번 더 병력 이득 보고 그런 다음에 울트라 리스크를 가서 최종 병기 써야 됩니다. 자, 이제 저그 입장에서도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김상욱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서로 이제 완벽하게 치명적인 타격까지는 입히지 못했습니다. 자, 양 선수 모두에게 집중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테라는 양쪽으로 흔들기를 잘해야 됩니다. 네, 또 가죠. 꾸준히 상대방이 지칠 때까지 앞마당 가운데요. 언덕에 내리건 언덕에 내려서 그냥 가스만 깨도 큰 이득이에요. 상황이다 보니까 3가스 된 저그는 이런 후반에서 부담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 그렇죠. 굉장히 좋은 플레이예요. 야, 여기만 파괴하는 것만으로도 이호준 선수, 김상욱 선수의 계산 자체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겠죠. 게다가 뒤쪽 아래쪽으로 돌아갑니다. 병력들 여기 제외하고도 6시 지역에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러커 스캔. 야, 스캔 뿌려주면 언덕 위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지켜보면서 일단 러커까지 잡아줍니다. 네, 그리고 3시 지역에서 1회 데이 그냥 만화 모일 때마다 써주면서 러커와 가스 유닛들을 줄여주고 뒤로 빠지고요. 그런 다음 다시 6시 압박하러 가고. 아이고. 야, 이거 메딕 틀렸어요, 지금. 네,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아무래도 이게 서로가 워낙 난전이다 보니까 실수들이 좀 눈에 띄는 실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닉 병력 위주로 운영하는 이호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아쉽지만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플레이그 그리고 베스 한 기만 떨굽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드랍십이 계속해서 더더 가야 됩니다. 또 이렇게 몰래 돌아가서 피해를 줄 것이 이 정도 마린 수로는 큰 피해 주기는 어려워요. 자, 일단 뒤쪽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호준 선수인데요. 그리고 6시 지역 직접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방 2업 완료 바이오닉. 자, 미네랄 뒤에서 드론 몇 개 잡아주는 걸로서로 만족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6시 지역은요. 지우개 낼 것이냐, 러커를 잡을 것이냐. 네, 왔으면 뭔가 해야죠. 네.
자, 입구 지역에 있는 이 두 개의 러커 때문에 실살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1레디에잇 그리고 베스를 하나 가겠는데요. 하나 갖고 버텼습니다. 자, 딸려가면 안 되죠. 어차피 1회대에 맞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선수 모두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꾸준히 견제 좀 성공을 하네요. 네. 드라시 한개 분량으로 꾸준히 견제해주면서 계속해서 센터를 테란이 잡고 있다는 게 희망적이고요. 이런 식의 괴롭히는 플레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저울과 러커로 아래쪽으로 중간을 계속해서 난전을 펼치고 있는 김상우 선수. 자, 두 선수 일단 난전 체제입니다. 업그레이드 계속 쌓아주면서요. 자, 난전체제긴 한데 김상욱 선수가 결정적으로 한 방을 먹일 만한 그런 집중력 있는 병력이 없다는 게 문제네요. 네, 그래도 일단 테란 역시 추가 멀티가 지금은 9시 지역에 미나라 멀티가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멀티 하나밖에 없고 자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울트라리스크가 가난하지만 생산했네요. 가난하지만 정말 자원을 짜내서 버티기만 하면 이호준의 9시 멀티만 견제하면 이기는 거예요. 자, 그 9시 지역. 그런 견제를 피하고 이우준 선수는 9시 지역 멀티, 미네랄만 어느 정도 가져가게 된다는 분위기가 나오겠죠. 계속해서, 여기는 매딕이 왔다는 살아가지를 못하네요. 아까 그 메딕이죠. 근데 김상욱 선수가 여기서 잘 해야 되는 게, 일단 사이언스 베슬도 많이 모였고, 지금 벌처들의 스파이더마인이 곳곳에 배설되어 있기 때문에 울트라리스크가 활동하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닉 입장에서는 끔찍한 숫자가 또 등장했네요. 네. 방호업. 예, 풀업됐고요. 지금은 1레디에이스로 미리미리 울트라리스크의 체력을 깎아줘야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경기력 두 선수 모두 다 기대하는 만큼 본인의 최상 컨디션은 아니지만 일단은 결국 이런 식의 그림이라면 테란보다는 위기 상황에 저그가 버텨낼 수 있을 만한 요소 많습니다. 울트라 디파일러 활용하게 되면 테란이 좀 지쳐요. 네. 네, 또 이러면서 벌처 셋이 들어가서 일꾼 청소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식의 꾸준한 견제는 좋은데 데미지가 약해요. 항상 건드리다 말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치다 마는 그런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뭔가 묵직한 펀치가 아니라 잔펀치만 계속해서 주고받는 양 선수. 뭔가 공격은 끊임없이 펼쳐지는데 자, 이호준 선수. KO 펀치가 없네요. 그렇죠. 뭉쳐지는 게 약합니다. 뭉쳐지는 게 약하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적을 흔들 수 있는 것 계속해서 지금 잘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주면서 중앙 지역에서 스파이더만이 꼼꼼하게 매설해주고 중앙만 놓지 않으면 이호준 선수도 아직도 할만하다는 겁니다. 네, 일단 그래도 결국 기동성의 저그 앞에서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센터를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데 결국 먼저 지치는 건 테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6시 멀티라도 확실하게 밀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신의 지형은 어쩔 수 없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호준 선수 풀업그레이드 바이오닉 병력으로 뭔가 좀 해줘야 되는데 6시 끝내 내려가지 못하고 북진을 선택하는 이호준 선수인데요. 이쪽 지역 가고 그러면 더 힘들어진 이호준. 와, 일꾼의 플래그 일꾼을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요. 자, 병력들 다리 건너서 계속해서 넘어옵니다. 자, 스파이더맨 역대박. 네, 울트라 한 개지만 정말 위풍당당하죠. 이 울트라 한 개로도 저렇게 숱한 마린과도 싸울만 했고요. 병력이 적어도 디파일러 넣고 소수의 울트라 있으면 멀티 수비는 굉장히 좀 쉬워요. 그렇죠. 체력이 플레이하고 뮤탈리스크. 야, 또 미리미리 베슬도 플래그 맞았었죠. 자, 플레이를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일단 김상우 선수는 이거 한 방을 위해서 지금까지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이호준 선수의 자원적인 측면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결국은 김상우 선수가 최종 병기로서 마무리를 점점 해가는 그런 양상으로 뛰어가고 있네요. 자, 일단 이호준 중앙지역 일단 일단 배슬 이제 많이 모아놨습니다. 이제 배슬. 그렇죠. 이것을 이제 뭔가 이호준이 그거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못할지 그렇게 많아 보진 않아요. 네, 아직까지 포기할 만한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네. 6시 앞마당 멀티를 밀어버려서 저그 역시 가스 공pik난에 좀 허덕이게 만들면서 경기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결국 이 핵심은 6시예요. 그렇죠. 일단 자신의 그 12시면 밀렸기 때문에 이 6시 밀린 만큼 여기만 없애준다면 개수도 없습니다. 김상 모르 울트라에서 커맨드 지으면 안 됩니다. 본질 커맨드를 띄워서 가야지. 미네랄 400원도 아껴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네, 이 돈 10원 하나 아끼면서 써야 됩니다. 그렇죠. 경제가 어려워요. 지금 너무 어려워요. 자, 김상욱 선수는 추가 멀티만 안 주면 이 경기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김상우 선수. 김상우 선수가 뭐 이미 승기를 90% 이상 장담할 만한 상황이 온 거고요. 네. 이 병력을 줘도 이길 만한 상황까지 지금 이르렀습니다. 와! 와이 아주 묵직한 거나 떨어졌는데 그래도 묵직한 친구를 저기서 플레이가 여기 또 뿌려졌네요. 이제 마인 좀 그냥 맞아주는 대인배스러운 마음으로 경기 임해도 돼요. 6시 근처를 못 간다 이호준 선수. 6시가 뭐가 제거가 돼야 될 텐데 여기 뮤탈이 왔어요. 6시 지역 치러 가도 김상우 선수의 견제 때문에 다시 수비하러 돌아올 수밖에 없고요. 아, 이제는 병력도 어렵네요. 없습니다. 네, 이제 뭐 저글링과 울트라리스크 나오는 족족 병력 맞바꾸기만 해도 경기 종료될 수밖에 없죠. 자, 일단 그 중앙적으로 모아놨습니다. 6시 견제 시도는 몇 번이나 했습니다만 끝내 그 견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최재 대놓고 이쪽 쪽에 해처를 펼치고 있었던 트롯 승리를 예감했던 거는 김상우 선수. 앞그림을 두드려봤더니 6시 문이 안 열리네요. 이호준에게 피해를 주긴 하지만 이호준 선수 그 마지막 집중력 난전에서 상대적으로 김상우 선수가 조금 더 집중력이 뛰어났습니다. 바위에 계란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 계란을 한 판을 던지고 두 판을 던지고 세 판을 던졌는데 결국 바위는 안 깨져요. 네,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견제하는 플레이까지는 게 정말 좋았는데 끝낼 수 있는 강력한 한방 그리고 또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결국 막히고 재미는 남았어요. 이호준 선수가. 하지만 결국 게임은 김상우 선수가 가져갑니다.